이제 지난주에 이런 내용들을 경기 사이클이 양호한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란다. 긴축이 멈추는 흐름이 나타날 거다라고 봤는데 거기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 조금 더 하락하고 경기 침체 우려를 가중시키는 건 결국 오펙 플러스의 유가, 그지? 이 뭐에 감산 이 영향이 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려오고 있는 물가 지표, 그죠? 경기 지표도 경제 지표도 지금 긴축 때문에 영향을 받고 우려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의 금융권, 저는 리만 브라더스하고는 절대 틀리다라고 하지만 그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 은행들이 이제 지역 은행 비중이 미국 시장은 그죠? 50% 이상을 담당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항공 관련 우주항공 관련 그 조그만 회사 하나 벤처기업 파산 보호 신청했잖아. 엊그제. 그죠? 왜? 자금 지원이 묶인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게 뭐예요? 이 실리콘밸리 은행 터지면서 경기 민감주부터 때려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라고. 연준은 돈을 은행에 풀지만 은행을 고삐를 쥐기 때문에, 그지? 현금 유동성이 많은 그 별 볼 일 없는 빅테크 기업들은 더 떨어질 이유가 없어. 그렇다고 세게 올라갈 이유도 없어. 그런데 개별 벤처기업이나 개별 종목 부분들은 기업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하기 때문에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그게 긴축의 효과와 맞물려서 경기 부진이 진행되는 거라고. 그죠? 그런 진행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미국 시장은 다행히 경기 민감 섹터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찾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쪽의 부분으로 보게 되면 경기 민감주가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을 잃는 거야. 다만 이제 그 부분을 상쇄하는 게 중국의 리오프닝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부분 정도. 그게 상쇄되니까 우리나라의 경기 민감주도 더 세게 내려갈 이유는 없는 거지. 그지? 이쪽에서 조금 부진한 걸 이쪽에서 메꿔주는 형태가 되니까. 그런데 올라갈 이유는 전혀 없지. 그죠? 그래서 경기 민감 섹터가 안 좋은 거라고. 아셨지?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IRA 법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AMPC 내용이 나오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시세를 못 내고 있는데, 내용이 안 나온 것뿐이지 없어진 게 아니야. 그죠? 그리고 양극재, 사실 이번에 나온 법안은 이미 거의 시장에서 예상됐었던 내용이고, 셀업체는 그렇고, 양응급제 쪽은 핵심 광물로 분류되고 부가가치 50% 이상 창출해야기에 업스트림 확보를 해야 된다. 그게 광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양극재 원가 내의 수산화팀의 30-40% 차지하고 전구체가 40-50%인데 이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해 갖고 오는 거니까 이거를 밸류체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광물과 관련된 부분이 계속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일본은 배려를 해놓고, EU나 일본 쪽은 배려를 하면서 아르헨티나나 인도네시아야? 이쪽 라인 부분에 이 FTA 체결 국가가 아닌 그런 쪽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나라가 광물을 수입하는, 이 광물 자원을 하는 그 부분, 그거와 연관돼서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어제 한번 두드려 맞은 거라고. 그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안 써 있어서 그렇지 실제는 그게 다 될 거야. 왜냐면 미국이 이 IRA 법안을 하는 이유가 중국을 배제하고 서방 국가 내에서 공급망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나라들을 다 제외해버리면 공급망을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그리고 거기에 우려국가, 거기에 중국을 바로 넣지 않은 이유도, 그게 이제 조만간에 나올 건데, 바로 넣지 않은 이유도 뭐에, 뭐 중국이 오늘 아침 여러분들께 뉴스를 보내드린 것처럼 중국이 히토리를 가지고 또, 압박을 하려고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바로 지금 만약에, 왜 2차 전지도 조심조심 하냐면, 앞으로 더 올라간다는 거,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나 성장 이런 거는 분명한데, 하다못해 내일이라도, 그죠? 중국이 국내에 수출하는, 그죠? 양극재 원료나 수산화 리튬이나 뭐 탄산 리튬이나 전구체라든지, 그죠? 광물 자원들 비중 줄이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 쑥대밭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 그잖아. 우리는 대부분 원재료를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미국이 우려국가로 중국을 넣고 그러면서 그게 더 번져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만드는 광물과 관련된 부분의 수출을 뭐 확 중단하진 않겠지만 비중을 줄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휘청휘청할 수 있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주식이라는 건 어느 사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 거야. 이제 정책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산업적인 개별 기업의 악재도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그걸 다 고려하면 주식 투자 못하지. 그지? 그래서 힘든 거란 말이야. 암만 좋은 주식도, 그지? 많이 올라가면 아주 단순한 악재에도 흔들릴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무리한 가격대에 올라오면 비중을 줄이고 다시 내려오면 사과하는 것들을 갖고 가지 않으면 못 버텨. 이제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야. SKC가 이제 테슬라에게 10년 동안 한다. 대단한 호재 아니야. 왜? 장기 공급처를 마련했다는 건 호재. 그런데 양극재 구성하는 비중 자체가 작고 마진 자체가 작고, 그지? 하이니켈 양극재하고 비교해서 보면 안 된다고. 양극재니 음극재니 분리막이니 이런 것들은 왜 경쟁 상대도 많고 독보적이지 않아. 제가 왜 양극재를 했냐면, 양극재는 글로벌 시장에서 NCA 계열로 1등이니까. 그죠? 동박이나 하다못해 음극재나 전해질이나 이런 쪽은 중국이나 일본 이런 쪽 다른 해외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밑이야, 밑. 이해되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돼. 다만 포스코 퓨처엠도 SKC가 동박을 그렇게 했다는 건, 포스코 퓨처엠 역시 지금 천연, 인조, 흑연 이런 쪽에 집중하고 있잖아. 그죠? 그쪽도 실질적으로 대규모로 양산을 낼 수 있는 회사는 포스코 케미칼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당초 450톤을 하려고 했던 걸 5,500톤을 한 거란 말이야. 그 뉴스가. 그지? 그렇다면, 이 IRA와 연관돼서 대규모로 서방국가 내에서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포스코 퓨처엠밖에 없고, 그지? 그럴 수에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 지금 이제 실리콘 응급제 규모지만, 이 부분, 실리콘 응급제 부분보다 더 기다려지는 뉴스는 인조 흑연 공장 증설과 관련된 공시가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죠? 왜? 응급제의 메인은 인조 흑연이야. 인조 흑연. 응? 근데 원래 지금 북미에 공장을 지려고 그랬는데 지금 IR 규정 이걸로 보면, 그죠? 국내에도 져도 되고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지금
지난번 그 뉴스에 다 있어. 여러분들이 다 올려준 거야. 골드엠 게시판에. 그죠? 포스코 실리콘 응급제 투자 10배 늘린다. 그 뉴스 기억나실 거야. 그지? 그게 언제야? 한 3월 중순, 3월 20일쯤. 그때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던 내용이야. 찾아봐. 한번 3월 20일 그 전후로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양극재 쪽으로 올라온 건 가격이 조금 부담되는 가격에 와 있지만 흑연 관련 흐름 부분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쪼을 거 하나도 없는 거지. 내려올 때는. 아셨죠? 그리고 뭐에 이런 분리막 전액 뭐 해서 뭐 분리막의 경우도 국내 업체 수혜 볼 수 있어. 봐. 그래서 SK 아이테크놀로지 어제 15% 올라왔잖아. 그지? 죽으라고 바닥거래. 그 정도면 됐다. 네가 뭐 떼돈 버니? 그지? 자,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아까 얼핏 이야기했지만 전기차가 안 팔린다는 거짓말 작년 연말부터 계속 이야기하잖아. 그지? 그 실제로 수치로 보면 현대 기아가 3월 달에도 그지? 자동차 판매 양호했어. 그걸 수치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하는 게 낫지. 어디 현대차 글로벌 1분기 글로벌 도매 판매가 13% 증가했어. 자동차 판매. 글로벌 판매 부분에 있어서 내수가 25%, 미국에서 30% 가까이, 중동에서 31%. 그죠? 반면에 이제 러시아나 브라질 이런 쪽에서는 감소했고, 유럽이 13% 증가했고, 중국은 뭐 똔똔 강보합권 정도, 기아 역시 12% 정도 증가했고, 그런데 그 속에서 현대차 1분기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는 전년 대비 41% 증가했어. 기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차 판매가 전년비 20.6% 증가했고, 그제? 그러니까 뭡니까? 자동차 실질 판매보다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데 왜 떠냐고 2차전지를. 그죠? 그리고 잘 보셔. CATL, BYD 작년보다 점유율이 조금씩 CATL은 줄어들고 있지. BYD는 상대도 안 되는 놈이고, CATL이 작년에 이렇게 올해도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 34% 뭐 둘이 합쳐서 50%가 넘는다. 그래. 니네 동네에서 노니까. 그죠? 조폭도 자기네 동네에서 놀면 그지? 자기 나우바리에서 놀면 뭡니까? 혜택 받는 거 아니야. 보조금 충충청중해서 했던 라인 부분이 아직 여진이 있는 거고, 가격 단가 내리면서 자동차 판매했으니까 중국에서 판매 수 증가하고 하니까 성장률 늘어난 거, BYD 122% 증가했다. 다 뭐 중국에서. 그죠? 실제 우리가 따져야 될 건 LG 에너지 솔루션, 파나소닉, SK온, 삼성 SDI 이쪽 서방국가 진영을 봐야 되는 거야. 그죠? 그 속에서 파나소닉 경쟁인 파나소닉도 47.6% 증가를 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약진이 보여지고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지금 IRA에 초점을 받고 있는 부분은 실제 북미 지역에서의 점유율을 누가 갖고 가느냐야. 왜? CATL은 예전에도 제가 LFP 배터리 이야기하고 유럽 LFP 배터리 비율 이야기했을 때 CATL의 LFP 배터리는 테슬라가 기본으로 착용을 하고 파나소닉하고 둘이 나눠서 착용을 하고 탑재를 하고, 착용이라 그냥 보다 탑재를 하고 미국에서 한 거지 전혀 비율이 늘지 않고 있다. 왜? 그걸 더 선호하지 않으니까 절대 안 늘어. 11% 12% 먼저 시장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거지. 이제 GM 어제 판매 대수 보게 되면 GM이 미국 시장에 있어서 3위였다가 포드가 2위였단 말이야. 그죠? GM이 3위고
그런데 GM이 2위로 올라오고 판매 대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GM이 잘 팔리면 좋은 게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올해 GM이 라인업도 좋고, GM이 가장 화려한 자동차 라인업을 판매하면서 좋아질 부분 누구라 그랬어? LG 엔솔하고 포켓. 그죠? JKK님. 다 기억하시네, 그지?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LG 엔솔의 투자 규모가 애리조나 할까 말까 했던 게 1조 7천억에서 8천억이었는데, 7조 2천억으로 늘려서 공장을 짓고, 물론 ESS 저장 장치도 있지만, 그죠? 그걸 했다는 건 LG 에너지 솔루션도 테슬라에게 일정 정도 물량을 받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지 않아. 그리고 IRA 세부 법안이 나오지도 않고 AMPC라는 세액공제가 내용이 확실하게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투자를 한다는 건, 그죠? 충분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죠? 투자를, 우리가 5천만 원 1억 땅 사고, 논밭 투자하고 이럴 때도 시골에 가서 여러분들 돈 많으신 분, 부동산, 아파트 하나 살 때도, 그지? 그 지역을 찾아보고, 그 상권을 보고, 거기에서 마진이, 그죠? 임대차 수익이 될 만한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는데, 7조를 투자하는데, 그 법안, 정책적 법안에 따라서 어떤 이런 흐름들이 전개될 거, 그런 것도 감안 안 하고 투자했겠냐고. 그지? 나름대로의 계산기 다 두드려보고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지. 그죠? 파나소닉 부분에 있어서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거고 LG 엔솔의 비중이 계속 늘어날 거다. 그죠? 지금 잘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5년까지 255기가와트시 이상 생산 능력 확보잖아. 그죠? 삼성 SDI는 해보니 별 그게 없고 SKO는 조금 많이 했지, 그지? 그래서 이 북미 쪽에서의 증가, 마켓 시장 점유율의 증가, 이쪽 포커스를 봐야 되기 때문에 셀 쪽에서는 LG 엔솔, 그죠? 소재 쪽에서는 포켓, 이쪽을 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작년에 계속 제가 포켓한 게 그 이유다. 그지?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항상 주식 시장은 세상하고 소통의 창구다. 그게 뭘로 보여주느냐? 시가총액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 시대의 패러다임을 반영하면서 시가총액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월등하니까 원래 LG엔솔 이 두 개는 SK하이닉스까지 월등하잖아. 시가총액이, 그지? 그런데 보면 바이오 어제 오늘 바이오 이쪽 라인이 반등해서 찔끔 올라왔지만 죽으라고 떨어졌다가 반등. 그 정도고, 그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2차전지 셀 업체들이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잖아, 그지? 그리고 코스닥 쪽에 2차전지의 비중이 이 관련주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 에코프로비움, 에코프로, LLF 해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밀어내고 다 위로 올라가는 거, 그게 시대상이야. 시가총액 내려오는, 옛날에 그죠? 한국전력이 시가총액 1등 할 때가 있었고, 그죠? KT나 SK텔레콤 이런 쪽이 1, 2등 할 때 있었어. 왜? 그 당시에는 그네들이 주도하고 있었던 산업의 성장 흐름이니까. 그럼 지금은 아니다. 그죠? 아닌 애들을 공략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조심은 하되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야. 아셨지? 언제든 다만 악재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무리한 가격대에 올라가면 비중을 좀 줄이고 그러면서 가는 거야. 아셨죠? 1사분기 실적 부분에 보게 되면 코스피 상장사 1사분기 작년에 매출이 490조, 올해 1사분기 전망치 매출은 비슷해. 근데 영업이익은 거의 반토막이지. 그죠? 영업이익 반토막.
1, 4분기 실적이 전체 전망치가 있는 기업 대상이야. 150개, 2200개 종목에서 150개 이 전망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굵직굵직한 큰 기업들이 대부분이지. 그지? 조그만 기업들 중에서 2차 전지와 연결된 기업들은 실적이 양호해질 거고, 반대로, 그죠? 큰 기업들에 있어서 경기 민감 섹터라든지 IT, 반도체 이런 쪽 라인들이 실적 다 까먹는 거고, 그죠? 삼성전자가 이제 2017년, 18년에 전체 영업이익이 56조, 그죠? 그러면 분기마다 몇 조입니까? 한 12조, 그죠? 12조, 13조씩을 냈는데, 그지? 2022년 2분기에 14조 딱 찍고, 그리고 나서는 지금 올해 1분기에 2022년 2분기에 14조, 3분기에 10조, 4분기에 4조, 1분기에 1조,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지? 다른 이런 대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다는 건 뭐에? 중소, 중견기업, 납품하는 기업들에게 단가 인상 쉽겠냐고. 그지? 오히려 하락 압박. 그지? 납품하는 회사들에게 단가 하락 압박을 옛날에는 줬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죠? 적어도 올려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런데 원재료나, 그지?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은 원재료나 긴축으로 인한 이자 비용이나 이런 거를 감안하면 실적이 좋게 나올 확률이 적겠지. 물론 거기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반도체의 몇몇 종목은 영업이익률이 좋은 종목들이 있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몇 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라인 부분이라고 보는 거야. 그지? 특히 시크릿컬 업종 부분에 있어서 철강이나 화학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완전히 별 볼 일 없을 거야. 실적 라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신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1분기 반도체 이익 보게 되면 이 파란색이 슉 내려가 있잖아. 그죠? 지난번에 이야기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보다도 메모리 반도체의 영업이익이 안 좋다. 그 정도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이야. 응? 그나마 다른 섹터 부분은 1분기는 그나마 그럭저럭, 그죠? 좋진 않지만 버티는 거고, 이 버티는 이유가 뭐겠어요? 2차 전지에서 수익을 내니까. 그러면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영업이익 전망, 이 부분은 어떠냐? 2분기 예상 부분도 반도체하고 다른 섹터 부분도 별 볼 일 없어. 그럼 2, 4분기까지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다른 여타 섹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아질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2차 전지와 그 다음에 방사는 실적이 되는 애들이잖아. 며칠 전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단독 보도자료 이런 거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었잖아. 그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이런 애들, 그지? LIG 넥스원 이런 애들은 실적은 되는데 지난해에 가파르게 올라왔다고 조정받은 정도니까 실적이 되는 그쪽 라인 섹터를 제외하고는 크게 실적이 좋을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섹터상에. 그죠? 이건 지난주에 이야기했고, 그죠? 그리고 수출 시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 왜 이게 이게 수출인데 타이틀 음. 4월 1일 날 발표된 한국 수출 3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3.6% 감소, 일평균 17.2% 감소, 2월보다 더 악화된 모습. 그죠? 한국 수출 증가율은 파란색인데 안 좋고, 일평균 수출 증가율은 더 안 좋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보는 게 요거. 반도체 수출이, 그지? 마이너스 44, 1월 달에, 2월 달에 마이너스 42.5, 3월 달에 마이너스 34. 그죠? 반도체 수출의 그 감소가 조금 줄어들고 있잖아. 그죠? 조금. 그죠? 중국에 대한 감소폭도 31, 24, 34, 조금 줄어들다가 그거 하고, 그지? 요거 가지고 지금
반도체 저점 나오니 막 이러는 거라고 지금. 이해되세요? 실적이 좋아져서 반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지는 않겠지라고 하는 기대감, 이 요 수치 때문에. 그러니까 뭐해? 반도체 쪽은 내려갈 때는 조금 샀다가 어느 날 무슨 뉴스를 가지고 빵 올라오면 매도. 그지? 왜?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건 연속성이 없으니까. 이해되지? 그런 가운데 이제 조금 좋은 점은 한국 수출 금액이 아까 수출 금액 면에서는 지금 550억, 지금 1월 달에 463억에서 2월 달에 500억, 3월 달에 550억, 그래서 이제 조금 1월 달에 바닥치고 좀 올라오고 있잖아. 그죠? 수출도. 그러니까 너무 우리 시장을 안 좋게 보지도 말라는 거야. 응? 반도체도 아까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만 1월달 60억 불, 그리고 2월달 60억 불, 3월달 86억 불, 조금 수출 금액이 늘어나고 있잖아. 그지? 응? 중국 비중의 수출도 조금 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더 세게 떨어질 자리는 아니구나. 그러면 뭐해? 시장 지수가 더 내려가는 건 얘네들이 더 내려가지 않게 받쳐줄 수 있잖아. 기대감이 있으니까 상승을 세게 할 수는 없어도. 그지? 그러면 우리 시장이 크게 밀릴 자리도 아니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품목별로 들어가는 거야. 그지? 아까 봤듯이 반도체 쪽, 그래, 바닥은 친 거 같네. 1, 2월 달. 그지? 바닥만 쳤네. 그지? 자동차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대 기아를 사잔 말을 전 전혀 안 해. 여러분들에게. 왜? 예전에 한번 기억나지? 기아 노조, 그 전기차 공장 전환하는데도 그 배부른 노조들이 반대해갖고 몇 개월씩 걸리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 그제? 그래서 저는 현대 기아가 내연기관차로 잘 팔리고 있는 부분의 실적을 가지고는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아셨지?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느린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면 거기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전기차 연관 소재나 완성셀을 사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란 말이야. 그제? 그리고 기계 쪽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그제? 오늘은 기계 이쪽 라인이 미국 시장 캐터필러 약세 때문에 내려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계 쪽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저 바이오 헬스 큰 힘이 없고, 철강 제품 큰 힘이 없고, 컴퓨터는 아직도 헤매야 되고, 그지? 컴퓨터나 이런 쪽은 아직도 헤매야 되고. 자, 거기에 2차전지, 여기는 저는 믿을 수가 없어. 까놓고 얘기해서. 아셨죠? 대신증권,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전혀 다 믿진 않아. 얘네가 분석 내용 부분에 제가 일부 도용을 하는 거지. 그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그 교육할 때도 이야기했잖아. 리포트를 다 믿지 말아라. 그죠? 2차전지 부분을 얘네가 어떻게 구성을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 근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저는 동의하지는 않아. 다만 행여 이게 사실이라면 원자재 값, 그죠? 니켈 가격, 리튬 가격 이런 게 내려왔잖아. 그지? 그 부분 때문에 금액 부분에서 이렇게 8억 달러 그런 흐름이라는 거지. 규모, 그러니까 중량, 이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이 수치는 아닐 거라고 봐. 왜? 그건 이제 1, 4분기 실적 보면 알잖아. 아셨죠? 그리고 석유화학 안 좋고, 석유 제품 더 안 좋고, 그죠? 무선통신 더 안 좋고, 선박 수주 맨날 떠들지만, 그지? 선박 수출 금액으로 보면, 그죠? 바닥권이고, 살만한 게 뭐가 있냐고. 그지? 뭐야. 자, 이제 그거 했고, 이건, 거기에 어제 이제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 회의 제1차 회의에서 2차 전지,
친환경 모빌리티 고성능 차세대 2차전지 개발한다 해서 LG엔솔과 뭐 저 네이버 뭐 해가지고 그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들을 하나하나씩 포함해서 하는데 일단 정부 정책적 방향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걸 그 후보 군에서 섹터 후보군에서 2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우주 항공, 차세대 통신, 근데 통신 그래서 뭐에 오늘 5G 쪽 뭐 이런 게 반등하고 이러는데 뭐 크게 그런 쪽 부분은 관심상 논해, 그지? 궁극적으로는 2차전지나 뭐에 도심항공 모빌리티, 우주항공 이런 쪽은 그죠? 키우려는 의사가 분명하다, 그지? 더 키우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면 되고 아셨죠? 그리고 왜 리포트를 믿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번 주에는 그 얘기를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지? 자, 잘 보셔. LG엔솔 2022년에 LG엔솔 2월 달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매출 약 20조, 영업이익 1조 예상했어. 그죠? 하나증권에서 20조, 영업이익 8,800억. 그런데 연말에 25조 6천억 실제 나왔지, 그지? 그러니까 연초에 뭐에 나름대로 LG엔솔과 뭐에 미팅 갖고 뭐 애널리스트들이 찾아가서 했는데도 매출이 뭐에 5조 5천억이 차이가 나. 응? 매출이 5조 5천억이 차이가 나. 이게 무슨 리포트야. 그죠? 에코프로비엠 중반에 이야기를 했지. 7월 달이면 그죠? 연말 실적 거의 중간이잖아. 그러면 가장 근사치로 해야지. 그런데 대신 유진 다 매출 4조라고 그랬는데 5조 3,500억. 그죠? 1조 3천억이 차이가 나. 이게 무슨 리포트들이냐고. 포스코 퓨처엠 4월 달에 유안타 대신증권 2조 5천 2조 7천억이라고. 예. 근데 매출이 3조 3천억. 응? 이 이야기는 뭐냐면 증권사 애널들의 추정치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지. 그 반면에 제가 저 반도체 이런 쪽 시크릿컬 업종 이런 쪽은 전부 다 후회. 대부분이. 이해되세요? 그것까지 하려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그거 했는데, 응? 그러니까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날 교육방송 하면서도 이야기했잖아. 그죠? 경제 방송이든, 경제 기사든, 그리고 애널리스트 보고서든,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 만드는 이유가 여러분들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니야? 투자가들 때문에. 법인 영업하고 법인에 가서 이러이렇습니다 하고 법인 영업하는 용이야. 그거를 공개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개인 투자가 용이 아니라고. 그죠? 그 경제기사나 경제방송, 애널리스트 리포트 참고만 하는 거야. 아셨죠? 참고하는 가운데에서 봐야 되는 거지 그쪽을 다 믿으면 안 된다. 그죠? 우리가 기업 탐방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하는 쪽 라인들을 하는 거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리포트 거의 없었어. 왜? 알지를 못하니까 회사를. 그죠? 뒤늦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나온 거고, 그래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이 뭐해? 시장이 좋아서 가격이 올라가면 뒷북 치면서 목표가 상향하고, 그죠? 지네들이 없으면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고,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다. 시장 나빠지면 뭐해? 뒤늦게 하향하고. 그러니까 너무 맹신할 이유도 없다. 이해되십니까?